하이브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26.5%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57% 감소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뉴스를 좀 모아봤는데요. 8월 30일 회사 자체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종속기업 위버스 컴퍼니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천억 원을 증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종속기업 위버스 재팬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 공시를 하고 주주 배정 증가로 해서 25억 원 영업 양수자금으로 쓰는 목적으로 증자한다고 그게 결정이 된 것이 공시가 됐습니다. 종속기업 하이브 재팬의 일본 플랫폼 사업 양도도 결정이 됐고 하이브 재팬은 핵심 사업 집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을 양도한다. 그게 이제 위버스 재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버스 재팬이 유상증자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종속기업 위버스 컴퍼니는 또 이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그 흐름으로서 그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플랫폼이라는 건 말은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그 하이브가 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음반계통이나 그런 거겠죠. 그런데 조선비즈 9월 5일자 뉴스에 하이브 9인조 아이돌 N팀 데뷔 확정의 장 초반 강세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이브 BTS 군 입대 이슈에 롤러코스터 8% 급락하고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방장관이 BTS 그 병영 특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것이었고 국민 뜻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그랬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좀 나왔는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돌 생산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일 무라교류를 넘어 글로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 BTS는 병영이 돈 버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일본 아이돌을 개발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말이죠. BTS가 소년단인데 방탄소년단인데 지금 나이들이 먹어서 이제 청년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는 당연 병행 의무를 마쳐야 인간이 된다는 것이 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17만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53%인데 2021년 말은 544%였습니다. 주주 내역은 방시혁씨가 31.8%, 넷마블이 18.2%, 연금공단 좀 들어와 있고 두나무라는 데가 이게 블록체인하고 뭔가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이제 비상장 기업입니다만은 이런 분야 쪽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흥미가 없는, 모르기 때문에 흥미가 없겠죠. 네. 저야 주로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스로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15.32%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로프 손익에서 위에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이익이 더 많은 사례는 상반기에 드물다.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정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TOE 생산성 하락은 OE의 증가 때문이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출이 26.5%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거보다 더 적게 증가했으니까 스루풋은 26.8%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2% 상승했습니다. 뭐 크게 상승을 안 했는데 운영비용이 35%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172억 원대인데 73억 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거의 12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경우 올해 그 상반기 여러 그 상장사들을 분석을 해보지만 대부분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스루풋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오는 게 이 다반사입니다. 그 재고들이 계속 그 증가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오는 회사는 먼저 그 방송한 그 인터플렉스라는 그 플렉시블 그 PCB 회사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명세에서 전년도는 그 상품하고 제품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체 재고가 이게 이제 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4억 원이 감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 충당 작업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평가 충당 작업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년도에는 제품이 많았는데 제품이 어떻게 일순간에 2022년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줄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상상을 해보기로는 굳이 상품하고 제품을 뭐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외주를 줘서 들어오는 상품이니까 그게 이제 음반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체 금액은 또 이 상품으로 크게 증가했지만은 제품은 없어지고 뭐 유사한 그 금액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 상품과 제품이 통합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상품과 제품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제작했다는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100% 이제는 외주가 돼가지고 외주 처리하기보다는 상품 매입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엔터 업종으로 흔히들 하는 콘텐츠 자산이나 콘텐츠 제작비가 없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포함시킨 것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JYP나 뭐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제 콘텐츠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는 전형적인 어떤 유통기업처럼 그런 콘텐츠라는 용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 AB는 필자가 역산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 명세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게 이제 비성분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환이 돼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회사는 MC 재고자산의 변동 등을 퉁쳐서 표기했습니다. 요 밑에처럼. 그래서 이게 140.4%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서 재고자산 변동액을 빼간 게 상품의 매입 아니겠느냐. 이렇게 산출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가공 비율이 79%에서 84%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건 뭐 가공 비율이라기보다도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상당히 높고 재료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크게 내려갔다. 근데 여기에서도 모두 상품이니까 재료 비율이 이 상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것은 이제 또 상품 가격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08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30.6%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30명 증가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 그 상반기보다도 매우 크게 이 직원 수가 증가했는데, 하이브는 계속 인원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임금도 5,130만 원으로서 상반기에 연간 1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 이렇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급 수수료는 무려 232.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이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게 좀 특이하게 2022년도에 여러 가지 물가 인상도 됐고 했겠습니다만은 매출액 35% 증가하는데 이 지급 수수료는 너무 또 크게 증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요거는 어차피 제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2단계는 의미가 없고요. 이 현금으로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이 회전율이, 재고 회전율이 8회 전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도 약간 0.2%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 방향의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의 급격한 변동은 운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재고자산에 제품이 없어진 것과 불명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또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매출 수금 속도는 6개월에 한 2회전 했으니까 수금 속도는 엄청 느리거든요. 그런데 매입 채무에 대한 것은 이제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가 속도가 이렇게 높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비용이 크게 증가했는데 모두 바로 즉각 돈을 줄 수가 없었던 상황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9.4라는 것은 매우 이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는 거든 뭐로 나가는 거든 돈은 좀 빨리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운영 비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출 채권 수금이 좀 빨라져야 되겠죠. 이게 수금이 늦은 게 이제 이 업종의 특정으로 굳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캐펙스 487억 원의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42.3%가 됐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4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채권자한테 308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25.4%로 줄었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게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거로 해서 들어온 돈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는 유상증자 6,247억 원대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전체적으로 542억 원의 최종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매우 반 정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5,550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는 입장이라면 5,500억까지만 하자. 근데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5,500억을 했을 때 한 122억 남는 건데, 재고가 이렇게 줄면 원가 회계는 기대만큼 이익이 안 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리만 뗐는데도 이게 한 100억으로 120억이 100억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게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또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 2배를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 전망치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계약이 결국 한 55만 원대로 된다면은 이것도 한 11,000원 정도 남는 거로, 이걸 그냥 원 단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뭘 더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슬픈율은 뭐 그대로 가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5.6%만 증분시켜 보자. 그 얘기는 엔터 업종도 상품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뭐 마케팅비를 쓰든 어떤 뭐 또 히트작을 내든 어쨌든 이 간에 음반이나 여러 가지 음원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수입 등에 의해서 그 상품 회전율이 17회 전까지만 이루어진다면은 매출이 한 10% 정도 더 증가하고 그 이익은 483억까지 크게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이 상품 회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TS를 이을 그 히트작은 그 일본 아이돌이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아이돌이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을까요? 글로벌한테도 인기가 있을까요? 그걸 K-팝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실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 간의 그 감정이 아직 그 여러 가지 원활한 수준이 안 돼 있는 입장에서 어떤 그 실험 무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뭐 솔직히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 음악이란 게 일본 음악한테 또 많이 또 영향을 받았었고, 사실 그 과거에는 이제 일본 재팬 쪽 음악 쪽이 동남아 시장을 좀 누리다가,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이 또 주름을 잡았다가, 이제 좀 뭐 K-팝이나 뭐 K-드라마가 좀 뜬다고 해서 국뽕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 방송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뭐 엄청 많은 입장에서 제 생각은 국뽕으로 빠지지 말고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뭐 일단 일본 그 9인조 아이돌을 데뷔시킨다는 뉴스를 듣고서, 그럼 한국 애들은 이제는 뭐 왜 또 이 개발을 안 시키고 키우지 않느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군대라는 그게 있으니까, 일본은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 기업이란 건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것이면은 무조건 한다. 네. 여기 이제 한일 감정을 어떻게 그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안 따질지 모르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분석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